2021년 국가철도공단 사무직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무직 9명 뽑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1분 자기소개서를 견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2004년 1월 1일 과거 철도청 건설 분야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하나로 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입니다. 이 내용을 좀 아시고 쉽게 말씀드려서 건설하고 관리회사라 이거죠. 운행회사가 아니에요. 자, 먼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인터넷 유튜브를 절대로 참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머리 공부물을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지원 분야가 가장 많이 뽑는 9명 뽑는 사무 분야로 했고, 사무의 경영회계 사무가 이제 중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분류에는 이제 기획사무, 총무인사, 재무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은 이제 기획이고 1-2는 총무인사고 1-3은 재무회계인데, 자, 9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3으로 뽑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이제 비밀이겠죠. 이건 이제 면접을 보거나 서류를 받아봐가지고 적당한 사람이 많이 몰려있으면 그쪽을 더 많이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그냥 3으로 뽑을 수 있고, 3-3-3이면 1명, 2명, 아니면 2명, 1명 뽑을 수도 있고, 그럼 3명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2명, 1명 뽑을 수도 있고, 1명, 2명 뽑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9명이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회계감사 부분에서 제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분 소개를 할 때는, 자, 여러분이 이미 서류를 다 쓰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 2는 아니고 3번을 가지고 제가 가상 시나리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도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회계감사예요. NCS 내용을 보시면, 그러면 회계감사가 경영의 의사결정하고 재무비율 CVP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아셔야 돼. 아시고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써 주시면 자기소개서 통과하는데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셔야 돼요. 이건 포기를 하시고, 이 부분은 포기하시고 이 부분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 이제 NCS는 지식, 기술, 태도가 오늘 태도는 뺐지만 지식을 보시면 보죠. 자, 여기 뭡니까? 중요한 게 이건 아니잖아요. 기획 분야잖아요. 여기 이해 무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재무관리 기초, 전략적, 이건 아니죠. 논법 아니에요. 예산 편집 이것 아니고 재무제표. 그렇죠? 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은 재무관리 기초하고 재무제표하고 재무회계 이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관리 기초하고 재무제표하고 재무회계에 대해서 우리가 서류를 작성해서 써 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1분 소개로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앞으로 다시 가시죠. 이 파트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식 서류를 만들거나 백화점식으로 발표를 한 사람은 일단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안 돼. 쉽게 얘기해서 주특기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 부분 재무관리 기초, 재무제표, 재무회계에 관련된 내용만 압축하여 서류를 만드셔야 돼요. 근데 지금 KTX는 SRT하고 운행회사지만 GTX는 뭐예요? 건설회사예요. 그래서 GTX ABC 노선이 뭐냐, GTX가 뭐냐, 영국의 크로스레일하고 같은 그런 건데, 그 GTX가 영국 런던을 보시면 여러분이 크로스레일이 있어요. 크로스레일 메모하세요. 크로스레일을 참조해야 했기 때문에 크로스레일을 좀 보셔야 돼. 그래서 이것은 NCS 면접 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D 노선이 시끄러운데 GTX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GTX D 노선에 대해서 얘기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가장 빠른 게 A 노선인데, 이것은 파주부터 동탄까지죠. 파주부터 동탄까지 83km 되겠습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상으로 어떤 회사를,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회사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고, 자, 18년, 19년, 20년 매출액 영업손실,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제가 이제 일부 잘라낸 거예요. 성장성 지표하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나오고 안정성 분석, 수익성 분석, 성장성 분석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 했습니까, 교수님?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은 자, 1번은 여러분이 어려울 거예요. 1번하고 6번 이런 건 어려워요. 그래서 보라색 부분이죠, 보라색. 창업을 하면은 2번하고 2번, 7번은 그걸 100% 해요. 이 업무를 해봐요. 2번하고 7번은 100% 해보고 3번, 4번은 해볼 수도 있고 안 해볼 수도 있어요. 해볼 수도 안 해볼 수도 있고 5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급적 2번, 7번에서 끄집어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3번으로 가야 돼. 3번. 2번도 없다. 이 내용이 2번에서도 없었다 그러면 7번으로 가야 되고 7번. 7번에도 없다 그러면 3번으로 가야 돼. 3번. 그것도 없다 그러면 4번으로 가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5번으로 가고 그래도 안 된다. 그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 여기 10번으로 가야 돼. 10번. 10번으로 가서 이론하고 교수 과제, 공부한 내용, 챕터를 쓰시는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분 4번을 가지고 제가 4번을 가지고 1분 자기소개서를 만든 거예요. 자, 보세요.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기관명과 부서를 언급을 금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지침을 좀 보세요. 그래서 자, 항상 OW2-로 먼저 준비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을 만드는 건 1시간이면 돼요. 그런데 자료를 준비하고 하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릴 거예요. 그러지 20일 걸리니 6개월 준비한다는 거 이건 완전히 잘못되고 그 사람은 학비가 기여도 다시 나와야 됩니다. 다시 나와야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린 다시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특히 대학에서 했던 그 업무를 가지고 대학 시절에서 했던 실습관 업무를 가지고 하신 게 가장 유리합니다. 먼저 두 갈씩입니다. 두 갈씩. 저는 금년 2021년이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서울 여의도 소재 회계법인 XX 회계법인 연말 정당팀에서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회계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020 회계연도예요. 그러니까 회계연도란 말을 알아야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기본 지식이 된 거예요. 재무회계 기초가 회계연도란 말을 써. 이게 보통 재무회계팀이 아닌 다른 팀은 이런 말을 쓰질 않아요. 벌써 몇 년까지 아는 거예요. 이 말이 들어가면 회계연도란 말을 쓰게 되면 이 사람은 기본은 됐구나 그냥 아는 거예요. 연말정산 업무 실습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단 한번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몇 년까지한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사 4분과 실습생 4명 등 총 12명이 한 팀이 되어 결산 업무를 하였고 법인 사업자는 3월 말까지 개인 사업자는 5월 말까지 신고를 연속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건 고등학교 나와서 할 수 있는 업무예요. 그 다음 중에요. 회사에 구축된 ERP 시스템을 통해 법인은 직원 연말정산 입력 자료를 기초로 선 신고 자료를 입력 후 회사별 결산 제보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회사별 결산 재무제표와 시산표 등을 출력하여 회계사님께 제출하였고 개인사업 개인이죠. 개인은 다 알아먹어요. 그 면접관이 개인이라면 개인 사업자 다 압니다. 굳이 개인 사업자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개인의 경우는 세금비안서 신고 누락 여부 추가 영수증 등을 비교 후 수정 입력 처리하였습니다. 대상 법인 중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의 큰 법인도 많았는데 요즘은 이거 외주를 많이 주거든요. 주총이 뭔지 아시죠? 주주총회 1년에 한 번씩 하죠. 정기 주주총회는 1년에 한 번 하고 임시 주주총회는 수시로 합니다. 주총을 어떻게 해요? 3월 31일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KIFRS 아시죠? KIFRS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주총을 3월 31일까지 마무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총 제출용 결산서 손익계산서를 보니 매출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단기수익률 앞에 설명드렸죠. 이 대부분이 악화되어 부정적 의견이 상당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라고.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 거예요. 부적절 의견을 얘기하셨는데 감사 의견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4가지가 있어요. 적정, 부적정, 1번이 적정, 2번이 부적정, 3번이 한정, 4번이 의견 거절이에요. 그래서 4개가 있어요. 이 기업은 적정에서 이제 두 번째죠. 부적정으로 바뀐 거예요. 회계사님은 그래도 2019년보다는 이 비율이 조금 줄어들어.
부적정 의견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적정 의견으로 많이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내 경기가 아마 최저점은 지난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법인에서의 연말정산, 법인결산,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관련 기업별 재무 분석, 재무 비율 분석,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철도공단 재무회계 관련 부서에서 일해보고자 전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 60초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준비할 사항으로는 CVP, 아까 얘기했죠? CVP 분석, 재무정보가 뭘 말하십니까? 뭘 합니까? 재무제표의 종류를 말해 보세요. 연결 재무제표가 뭡니까? 그렇게 나올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이제 작은 기업에 가게 되면은, 중소기업에 가게 되면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KE 랩을 써요. 그래서 이게 이제 5대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혹시 더존이나 K랩을 쓰신 적이 있습니까? 하면 써보셨으면 썼다고 하세요. 조그만 회계사무소에는 더존이나 K랩 중소기업은 쓸 수가 있으니까 대부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 방법은 비슷합니다. 이제 프로그램만 다르지. 그리고 이제 PER, PBR, PSR 정도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 변동표 이건 다 여러분이 뭐 아시는 거예요. 특별하게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시산표, 시산표는 학계 시산표, 시산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고, BP, ERP 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홈택스. 이건 이제 연말정산에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이 정도는 물어보지 않을 거고, 이것은 고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을 거고, 연결 재무제표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이걸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분야도 모두 비슷하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앞으로 가죠. 이런 재무회계 관련된 이런 자기소개서나, 1분 자기소개를 가지고 KT나 한국가스공사에 똑같이 서류를 넣어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안 되냐 하면은, 일단은 고속철도 국가철도공단은 여러분이 이제 건설가 계정이라는 게 있어요. 건설가 계정.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회계 자체가 약간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는 에너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건설회사하고 에너지 기업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부분을 이제 0이라고 06을 보신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 부분이 있죠? 이 CV 분석이나 경영의사 결정에 필요한 재무제 정보 이 부분이 회사마다 틀려요.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기 말한 재무관리 기초로 할지 재무제표, 재무회계 이 부분이 여기 참고 나와 있죠? 해외 철도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회사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설회사 관련된 그런 자료가 많으면은 여기 국가철도공단 유리한 거고 통신이랄지 통신 관련 자회사에서 그런 실습을 했으면 통신 쪽으로 넣는 게 유리하고요. 엊그제 나온 그런 현대중공업 관련된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관련된 자회사에 가서 실습한 게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소개서나 그다음에 1분 자기소개서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첨언드립니다. NCS 면접에서 NCS 면접은 일반 면접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능력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직무 능력이 해당되는 거고 직업 기초 능력에서는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걸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순서는 비밀이겠죠. 그날 당일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각 조별로 달라져요. 그래서 오전에 직무 면접을 한 팀은 오후에는 안 할 수도 있고 오후에 한 팀은 직무 면접을 뒤로 하거나 앞으로 하거나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비밀이고 여러분이 그걸 자꾸 관심을 갖기 때문에 당일 진행 요원이 바꿔서 얘기를 할 거예요.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반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인사 담당의 어떤 그런 비동량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실제로 내가 한 거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을 위주로 요약하여 발표하시면 되겠습니다.